세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근데 저자는 그러한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말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건 인간의 행동 방식이에요. 이걸 알면 뭐가 좋냐고요? 이걸 알고 이해하게 되면 자신의 삶을, 그리고 세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인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역사를 보면 역사의 흐름을 바꾼 엄청난 사건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접촉이나 별 생각 없이 내린 결정 때문에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1776년 롱아일랜드 전투는 미군에게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1만 명의 병력이 400척의 함대를 가진 영국군에게 대패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전투는 더 악화될 수도 있었어요. 영국 해군이 이스트강 상류로 갔다면 미군은 사방에 포위되어 전멸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영국군은 바람의 영향으로 이스트강으로 가지 못했어요. 만약 바람이 도와줬다면 지금의 미국이 탄생하지 못했겠죠. 이를 설명해주는 사례들을 찾으려고 한다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사건들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알지만 시작점은 아무것도 아닌 요인일 수 있어요. 무엇이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켰을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모기지 시장의 구조를 이해해야 하고, 모기지 시장에 무엇이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면 이전 30년간 금리가 하락한 과정을 알아야 하고, 이걸 알려면 금리가 왜 하락했는지 알아야 하고, 이런 식으로 짚어 올라가면 끝도 없이 계속되죠. 흔히들 미래를 알려면 먼저 과거를 보라고 말하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거를 보아도 미래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일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혼합되고 그 결과가 증폭되기 때문이에요. 세계를 변화시킨 큰 사건들은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9.11 테러, 진주만 공습, 미국의 대공황 등이 있는데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1929년 10월 주식시장 버블이 최고조에 이르러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하지 않을 고지대에 도달했다라고 단언했지만 호황 뒤에 불황이 온다 라는 경제 법칙을 생각한다면 대공황은 당연히 예상되었어야 하죠. 현재 시점에서 보면 대공황이 터진 건 당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리스크라는 것은 항상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스크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정복할 수 없어요. 물론 누구는 미국의 대공황을 보고 과거 사람들이 호황의 눈이 멀어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다 지나고 나니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다음은 영화 제로 다크 서티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오사마 빈 라덴의 위치를 알아냈다고 말하는 일단의 정보 분석가들에게 CIA 국장이 묻죠. 곧 대통령께 보고해야 해.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야. 아주 간단해. 그자가 거기 있나 없나? 분석가는 그들이 알아내는 신처에 빈 라덴이 있을 확률이 60에서 80%라고 말하는데 국장은 다시 물어봐요. 예스야? 노야? 세상에 100%라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예외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최선의 선택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확률을 토대로 사고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특히 타인의 결정이나 예측 결과를 평가할 때 더 그렇죠. 제로 다크 서티 영화에서 그의 예측이 옳았는가, 틀렸는가, 예스인가, 노인가? 의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이분법적 결과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죠.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이 완료된 후 오바마 대통령은 빈 라덴이 실제로 그 은신처에 있을 확률이 반반이었다고 말했어요. 이 작전이 끔찍한 결과로 끝났을 확률이 꽤 높았던 것이죠.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일어날 수도 있었을 다른 결과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이와 관련해 알아둬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는 희귀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기 쉽다는 사실이에요. 에벌린 마리 애덤스이라는 사람은 1986년 뉴저지주 복권에 당첨돼 390만 달러를 거머쥐었는데 4개월 뒤 또 당첨돼 140만 달러를 받았죠. 당시 이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두 번이나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무려 17조분의 1이었기 때문이죠. 분명히 이 확률은 말도 안 되는 확률은 맞지만 매주 1억 명이 복권을 산다면 두 번 당첨되는 누군가가 나올 확률은 실제로 꽤 높아요. 이 세상에는 80억 명의 사람이 있고 따라서 매일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나는 사건이라 해도 하루에 8천 명에게 발생할 수 있어요. 하루에 8천 번이면 1년에 290만 번이고 당신의 평생 동안에는 2억 5천만 번이죠. 우리는 확률과 큰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적이고 필연적인 리스크, 확률적으로 볼 때 언제든 일어나게 되어 있는 리스크에 과도하게 민감해져요. 인간은 지금까지 늘 그래왔다고 저자는 말해요. 언뜻 생각해보면 뛰어난 아이디어나 합리적인 이론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매력적인 스토리들이 대개 성공한다고 저자는 말해요. 탁월한 아이디어도 형편없는 방식으로 전달하면 실패할 수 있고 낡았거나 엉뚱한 아이디어도 설득력 있게 전달하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죠.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링컨 기념관 앞에서 한 연설은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당시 영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킹은 원고를 보며 그대로 읽어나갔죠. 조지아로 돌아가십시오. 루이지애나로 돌아가십시오. 북부 도시들의 빈민가와 흑인 거주 지역으로 돌아가십시오. 어떻게든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돌아가십시오. 연설이 중간쯤 진행되자 연설을 듣고 있던 가스펠 가수 마할리아 잭슨이 킹에게 사람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고 외쳤어요. 킹은 그녀를 쳐다본 뒤 연설대의 원고를 치우고는 6초쯤 침묵했어요. 그런 뒤 원고가 아닌 즉흥 연설을 시작했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를 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실을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나는 미국의 신조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실행할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와 내 자녀가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않고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연설은 킹이 미리 준비한 내용도 아니었고 이 내용이 청중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리라고는 킹의 연설문 작성자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연설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스토리가 되었고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인류학자 홀파이크는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 책을 비평했는데 이 책은 지식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고 새로 연구해서 밝힌 내용도 아니며 그저 알려진 지식을 읽고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이라고 말해요. 사피엔스가 성공한 이유는 뛰어난 필력이 있어요. 이 책의 스토리와 필력은 독자를 사로잡고 글의 흐름에 막힘이 없어요. 유발 하라리는 이미 알려진 지식을 탁월한 방식으로 독자에게 전달한 작가라고 저자는 말해요. 약 1500명이 사망한 타이타닉호 사고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더 많은 승객의 수가 사망한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4000명 가까이 사망한 1948년 중국 여객선 강어, 4345명이 사망한 1987년 도냐파소, 1863명이 사망한 르줄라오 등 더 비극적인 사고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타닉호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은 이유는 스토리 때문입니다. 승객이 포함되어 있던 많은 유명인사들, 생사를 오가는 순간을 직접 겪은 생존자들의 경험담, 그중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것은 많은 관객들이 봤을 타이타닉 영화 때문이겠죠. 월스트리트 저널 렉칼럼니스트 제이슨 츠바이크는 전업 작가가 걷는 세 가지 길을 이렇게 말해요. 1. 거짓말을 듣고 싶은 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2. 진실을 듣고 싶은 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먹고 살 수는 있다. 3. 거짓말을 듣고 싶은 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깡통을 차게 된다. 이 이유들은 사람들이 비상식적이거나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일깨워줘요. 나이지리아의 아키놀라 볼라지라는 남성은 과부들을 상대로 20년 동안 온라인에서 사기를 쳤는데 그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물론 내게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가난이 죄책감을 덜어줬죠. 당장 굶어야 할 만큼 가난해서 사기를 스스로 정당화시킨 것이죠. 래퍼 노토리어스 B.I.G는 그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마약을 팔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나, 미술을 해? 길거리에서 20분만 서 있으면 이렇게 수입이 짭짤한데?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인센티브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좋은 의도를 지닌 착한 사람이 뭔가에 동조하려는 인센티브가 너무나 강한 탓에 결국 잘못된 행동을 옹호하거나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또는 집단적인 성격도 지닐 수도 있죠. 인센티브의 또 다른 강력한 힘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욕구를 만들어낸다는 점이에요. 1997년 천국의 문이라는 신흥 종교 집단의 신도들은 혜성 뒤에 따라오는 우주선이 지구에 도착해 자신들을 외계의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라 믿었어요. 몇몇 신도는 우주선을 직접 보고 싶어서 고성능 망원경을 구입했고 하늘에서 혜성을 관찰했어요. 하지만 우주선을 보지 못하자 그들은 망원경을 산 가게로 가서 환불을 요구했죠. 가게 주인은 망원경에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고 신도들은 우주선이 보이지 않으므로 망원경이 고장난 게 틀림없다고 말했어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성향이 있어요. 차를 타고 미국 방부 청사인 펜타곤 옆을 지날 때 보면 2001년 9월 11일 이곳의 비행기가 충돌했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불과 몇 분 떨어진 레이건 내셔널 공항에서는 9.11 테러가 남긴 흉터를 볼 수 있죠. 모든 승객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신발과 재킷을 벗고 벨트를 풀고 치약을 버리고 생수병에 물을 비워야 하며 양손을 올린 채 전신 검색을 받아야 해요. 여기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흔한 패턴은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는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인간은 고난을 겪은 후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회복하지만 고난의 흉터는 영원히 남아 리스크나 보상, 기회, 목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아요. 당신과 다른 경험을 한 사람은 당신과 다른 사고방식이나 관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논쟁은 의견이 아니라 경험이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건을 겪으면 사람들은 그런 일이 미래에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 큰 강도로 발생하고 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예상하죠. 이는 사건의 충격과 영향력이 클수록 더 강해져요. 하지만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은 경험한 이들의 관점을 이해하기가 더욱 힘들어지죠. 개인이나 집단 간의 견해 및 시각 차이로 인한 충돌은 역사에서 늘 있어온 인간의 기본적 행동 패턴이라고 저자는 말해요. 따라서
왜 저 사람은 나와 의견이 다를까? 라는 질문보다는 저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무엇을 경험했기에 그런 견해를 갖고 있을까? 만일 저 사람과 같은 경험을 한다면 나도 저렇게 생각하게 될까? 대부분의 경우 이 질문은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진짜 이유를 일깨워주지만 이 질문을 생각해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가 내 견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은 심리적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나보다 생각이 짧은 것이라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속편하죠. 의견 충돌은 사람들이 가진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더 크게 관련되어 있고 사람들의 경험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의견 충돌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말이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며 책의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